정오 종합뉴스. (5월 3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옥시레킷 벤키저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민주는 오늘 전경련에 어버이연합 지원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세월호가 7월 인양에 성공하면 목포 신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일부 대학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요구대로 실험 결과를 조작해 살균제 유해성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진상을 밝히고 연구를 진행했던 교직원을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서울대학교와 호소대학교 윤리위원회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단 민사소송은 16일에 진행한다고 가족 모임은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가족과 변호인의 발언을 뉴스K 영상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초기에는 국내 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줘서 조작을 했고 은폐했고 자기도 잘못이 아니다. 책임이 문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병원의 책임검사에서 세균이 나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니까 마지못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불매운동이 벌어지니까 결국 자기들 제품에 타기지 않고 영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결국은 경제적 논리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은 겁니다. 그렇게 해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고통받을 생각하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받은 고통만큼 혹시 좀 모르는 분들도 그 고통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사용으로 해가지고 영유아, 수많은 영유아가 죽고 제 앞에 있는 제 처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 아들 지금 15살 사춘기입니다. 걔도 폐 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떨어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애 인생은 미래는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옥시 싹싹이라는 데다가 이 땅에 또 떨어지고 떠나고 망하면 그 사과를 받아볼까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옥시 본사에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정보가 미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한 것은 2001년이고 실제로 제품은 그 이전에 2000년에 개발을 했다. 그래서 제품의 제조 개발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10년간 2011년 정부에서 수거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거의 10여 년간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연 옥시 본사에서 그 이후에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그 과정에 책임이 없을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규명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국민당 입장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노조는 어제 옥시 제품의 전반적 안전성이 확인되고 확실한 책임을 질 때까지 대형마트에서 옥시 제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옥시 제품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대형마트 3사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마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우리가 일하는 유통 매장에서 유해한 제품을 제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회사의 물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대형마트 유통 매장은 하루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이런 판촉은 매출에 눈이 멀어 고객의 건강을 해치는데 대형마트가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고 사측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옥시레킷 벤키저 제품 불매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대형마트에서의 해당 제품 매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옥시에서 제조한 제습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옥시 표백제 매출은 38% 줄었고 섬유유연제 매출은 7% 감소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지난달 옥시 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이처럼 매출이 감소한 것은 불매 운동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 지원 의혹 규명 진상조사 TF는 오늘 정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실태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춘석 진상조사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차 TF회의에서 모두가 침묵하는 이 순간이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의 시간이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TF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어버이연합 관련자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국회 출입 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국회조차도 소관 상임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달라고 하기 전까지 줄 수 없다는 반응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 대해서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 대표와 가까웠던 손혜원 위원장은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와의 갈등과 관련해 두 사람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지금 한쪽만 계속하고 있다며 김 대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대표가 누구와 연락하고 의견을 나누는가라고 질문하자 아무도 안 하신다며 제가 보기에는 종편만 보는 것 같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MBC 사측이 이상우 기자에게 또다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어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에 따르면 MBC 인사위원회는 어제 이상우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정직 기간 중 다큐멘터리 대통령의 7시간 연출이 핵심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기자는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지난해 7월 복직했으나 사측은 한 달여 만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 기자는 6개월간 정직을 마친 뒤 지난 2월 다시 복직했습니다. 법조비리 사건으로 확대된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법조 브로커 이모 씨와 강남의 고급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는 이 씨로부터 정 대표 사건에 관해 듣고 다음 날 이 사건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자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사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브라질 검찰과 연방경찰이 포스코건설 브라질 법인에 대해 탈세, 외화 밀반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타파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법원의 수사 승인 서류,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관련자 출국 금지 상황을 보고한 브라질 경찰청장 명의 문건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브라질 검찰은 포스코가 CSP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인 노동자 7,800명의 임금을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제3국으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브라질 검찰의 포스코 수사, 공시와 관련된 각종 의문에 대해 포스코 측에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포스코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품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은 과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가운데 서울시가 박원순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1,000만 원만 받아도 금액 규모를 불문하고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행동 강령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의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 판결은 박원순법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 삼은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대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을 했을 뿐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하는 박원순법 자체가 과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가 7월 인양에 성공하면 목포 신항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 거치 장소로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인양 현장과 거리 등을 감안해 목포 신항 철제부두를 거치 장소로 선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 정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미수습자 및 유가족 관련 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병원 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이를 사실상 국민 건강을 사고파는 의료 민영화의 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성명에서 의료법인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인수합병 허용과 의료 민영화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순간 병원은 사고파는 상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4월 29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방의 질 낮은 중소병원 난립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는 취지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 현대상선, 한진해운, 창명해운 등 5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부실대출로 분류하면 국내 은행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 규모가 최대 8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대부분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을 고정 이하나 회수 의문 등으로 분류하면 은행의 추가 충당금 규모는 최소 3조 원에서 최대 7조 9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5개 기업 대출을 부실로 분류하면 국제결제은행, BIS 총 자본 비율이 최소 수준인 9.25%에 미달할 것으로 보여 자본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채권단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에도 자구계획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내일 오후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강우량은 22mm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의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